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싱글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요. 아유 이게 이 온몸 관절이 그냥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어깨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냥 50견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요. 아이고 글쎄 이게 그냥 뭐 어깨에 관절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무릎도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무릎 관절염은 좀 많이 들어봤어도 이 어깨 관절염은 저 말고 걸린 사람은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어깨 관절염은 이 다른 관절염과는 어떻게 다른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알잖아요. 이 관절이 있는 모든 곳에는 관절염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어깨 관절염이다라고 얘기하면 어깨도 관절염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깨에도 다양한 관절염들이 생길 수 있는 관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어깨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할지 또 다른 어깨 질환과는 어떻게 또 감별하고 접근할지 뭐 자세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할까요? 네. 예. 어깨 관절염은 굉장히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이제 엄마 봄날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제 어깨 관절염이 상당히로 꽤 있어요. 많아요? 네, 꽤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어깨 관절염은 왜 생기고 또 어깨 관절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어깨에 생기는 관절염이 또 이제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어깨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이란 말 자체가 이제 많이 써서 닳아서 노화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어깨가 많이 사용되면서 연골이 닳아 마모가 돼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근데 이 이외에 또 이제 또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어떤 관절이든 또 생길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전신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활액막이 이제 증식하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이 염증이 생기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좀 나쁜 성분들이 생기면서 관절을 파괴하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어깨만 침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 특히 손 마디마디 관절, 무릎 이런 여러 가지 관절들을 침범하는 다발성 관절을 침범하는 이제 전신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관절염이 생긴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양상의 이제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어깨 쪽에 좀 특별하게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있는 게 어깨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 질환이 많이 있는데 이런 힘줄 파열이 방치됐을 때 힘줄이 하는 역할이 관절을 안정되게 잡아서 이런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역학을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힘줄이 끊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관절에 약간 덜렁기가 생기면은 관절이 틀어진 상태에서 잘못 운동하다 보면 또 관절이 많이 상해서 결국에 관절염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회전근개 파열의 결과로 생긴 관절병이다 해서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 또 많은 환자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신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어깨 통증 이런 아픈 증상이 다 각기 차이가 있나요? 통증이란 측면에서는 다 좀 뭐 유사할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프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뼈도 좀 단단하세요. 이런 분들은 뭐 워낙 이제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관절만 이제 상한 경우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어깨 이외에 다발성, 몸의 많은 부분을 침범하기 때문에 어깨 이외에도 여러 관절을 좀 아프고 이제 통증에 항상 좀 이렇게 예민하게 있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뼈도 좀 약해서 골다공증이 좀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관절병증의 경우에는 힘줄 파열의 결과로 생긴 관절병이기 때문에 일단 팔도 잘 못 올리시고 그런 일들까지 이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이외에 운동 제한도 상당한 게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뭐 오십견도 있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이제 어깨 관절염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절염과 비교해서 이제 다른 좀 흔한 질환들을 비교를 해드리면은 50견의 경우에는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어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운동 제한도 오고 통증도 극심한데 50견의 경우에는 염증이 동반된 이제 극심한 이 관절 활액막염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운동 제한과 함께 뭐 조금만 동작을 잘못해도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아픈 통증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해도 예민하게 너무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자지러지게 아픈 통증이 있다면 50견에 조금 이제 가까운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관절 연골이 많이 상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태가 좀 나빠지기 전까지는 운동 제한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연골이 상하고 뼈에 또 이런 관절을 구성하는 뼈도 더 손상이 진행되고 주변에 이런 관절 주변에 또 쓸데없는 뼈가 생겨나면서 변형이 와주고 하면 이제 그때 말기로 갈수록 이제 운동 제한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이제 파열이 진행되면서 파열에 따른 이제 통증,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근력이 저하되는 것들, 그리고 진행되면 통증도 심해지지만 나중에 이제 팔을 실제 들어올리지 못하는 가성마비 이런 정도의 증상까지 동반돼서 어느 정도 양상을 보면은 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우리가 이렇게 무게가 나가서 이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예. 잘 생기겠구나 뭐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어깨는 사실 뭐 머리가 엄청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아니 무릎은 뭐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뭐 또 활동하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체중을 부하받기 네,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무릎은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어깨는 뭐 체중 부하 관절도 아닌데 왜 빨리 상하지 하시겠지만 네. 사실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계속 어깨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쉬지 않고 뭘 간단하게 뭐 종이를 이렇게 드는 것든 간단한 활동을 하든 뭐 밥을 먹는 것도 다 어깨 그래도 어깨 움직임 쓰죠.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손의 모든 손을 가만히 있는 경우 보통 없잖아요. 손을 움직이는 가장 뿌리가 되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깨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소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무의식 중에 또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신 거고요. 맞아 이렇게 팔 쓴다고 네. 생각을 하지 이게 어깨가 맞습니다. 쓴다고 생각을 네. 저희는 안 하니까 그렇네요, 진짜. 또 제일 궁금한 게 치료잖아요. 네. 뭐 어깨 관절염은 뭐 초기일 수도 있고, 뭐 중기일 수도 있고, 말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비습적인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또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는 항상 모든 관절염의 진행 과정에 이제 관절 연골이 계속 마모가 되고 파괴되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이런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관절 내 염증을 줄여주고 또 그래서 이제 관절 연골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초기 치료를 좀 시행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치료는 이제 너무 진행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이제 가능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망가진다면은 아무리 약을 써도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어깨에 항상 유연성을 좋게 하고 어깨 관절을 안정되게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라 하면은 항상 이 연골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절 주변 유연성도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깨 관절을 받쳐주는 이런 날개뼈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들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견갑골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 같은 걸 해서 쉽게 해서 어깨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하는 거죠. 어깨 컨디션도 나빠지면 이제 계속 또 이제 이런 관절도 무리가 되는 거고 어깨 컨디션을 좀 좋게 해주면은 뭐 똑같은 일 해도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운동요법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한 경우 같으면은 이제 아직 뭐 인공관절 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기 전 단계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내에 나쁜 이런 관절액 성분들을 세척하는 거나 아니면 또 연골에 일부 결손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좀 재생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무릎에서 하듯이 미세 천공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중간 단계로.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들어서 이렇게 딱 캐치한 게 이 손가락도 인공관절 관절 수술을 있고.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는데 어깨도 역시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예, 어떤 관절이든지 이제 망가진 관절 그래도 재건해서 그래도 평생 또 이제 사시는 동안 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면은 다 관절을 또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도 뭐 인공관절의 역사는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다 상해서 관절이 마모가 되고 상한 관절을 절제해내고 새 관절을 삽입해서 매끈한 상태의 관절을 새로 재건해 주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크게 이제 고전적인 원래 이 어깨 관절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고전적인 이제 인공관절 방법이 있고 또 어깨 힘줄이 파열이 돼서 이런 역학이 깨지면서
또 만들어주는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요새 그런 또 수술들을 또 많이 합니다. 어쨌든 두 수술 다 이 상완관절을 절제해서 세관절을 넣어서 매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술 이후 팔걸이 한 4에서 6주, 그 이후 재활 통하면은 이제 한 수술 후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웬만큼 이제 다 기능 회복을 좀 얻어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 없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인데 빠른 거라고 말씀. 뭐 이제 뭐 한 2달 정도만 돼도 벌써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게 마모, 손상, 파열 막 이런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까는 어깨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요 말 사이에 10번의 어깨가 아 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끼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자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요. 예. 항상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든지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특히 관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와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병원 찾는 거예요. 그죠? 예, 병원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쵸. 바로바로 오셔서 미리 좀 내 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